안녕하십니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자의 시선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보조 분석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볼 종목,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이 기업의 탄탄한 펀더멘털과 그 뒤에 숨어있는 경고 신호까지 오늘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현재 주가의 기술적인 위치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그 다음엔 이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힘, 즉 펀더멘털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AI가 예측하는 단기 미래는 어떨지,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리스크와 기회는 무엇인지 살펴본 뒤에 최종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까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분석, 데이터 심층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현재 차트와 돈의 흐름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차트부터 보시죠. 한때 15만 원에 육박했던 주가가 현재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아래 매개디 지표인데요. 마이너스 1719까지 내려왔죠? 이건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RSI 역시 37.19로 과매도 구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힘껏 달려온 다음에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겠네요. 데이터가 좀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수급, 즉 돈의 흐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녹색 선, 바로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에 급격하게 꺾인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시장의 큰 손들이 일단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무려 15%에 달했던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 10.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외국인들이 지금의 주가 수준에는 부담을 느끼고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죠. 단기적인 기술 지표나 수급은 좀 불안한 면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 기업의 본질적인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과연 이 높은 주가를 충분히 뒷받침할 만큼 튼튼한지,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비교 차트를 한번 보시죠. 하나오션을 나타내는 파란색 실선을 보면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PBR과 PER이 역사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오션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시장 전체가 조선업을 이제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슈퍼사이클과 방산 프리미엄이 결합된 아주 특별한 섹터로 다시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만요. PBR, PAR 같은 용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이게 높다는 게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만큼 시장에서 좋게 본다는 뜻인가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PBR을 집에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기업의 장부 가치는 집을 지을 때 들어간 땅값과 자재비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가는 시장에서 실제 팔리는 매매가입니다. PBR이 높다는 건 사람들이 그 집의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를 의향이 있다는 뜻이죠. 왜겠어요? 그 집의 위치나 미래 가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보면 하나오션의 PBR은 8.18배로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건 시장이 하나오션을 더 이상 2등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방산에 특화된 선도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방산이라는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성벽, 즉 해자에 있다는 거군요. 잠수함부터 미사일까지 다 합쳐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튼튼한 펀더멘털과는 약간 다른 예측을 내놓은 저희 AI 모델의 분석 결과인데요. 한번 보시죠. 저희가 자체 개발한 GRU 모델은 향후 5거래일 동안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2만 1,500원 지지선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GRU 모델이요? 이건 또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이게 어떤 기술인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GRU는요, 과거의 수많은 주가 패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기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는 뭐랄까 아주 똑똑한 계산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펀더멘털은 아주 튼튼한데 AI는 단기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신호가 나오고 있네요.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하고 또 어떤 기회를 봐야 할까요?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짚어주시죠. 먼저 리스크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1,458원 수준의 높은 원달러 환율은 수출 기업에겐 물론 좋지만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큰 부담입니다. 비싼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해야 하니 환차손 위험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시장의 공포를 나타내는 VIX 지수도 여전히 17 수준으로 경계 심리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 속에서도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 12만 2천원에서 12만 3,500원 가격대에 아주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죠. 이건 과거에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이 가격대에서 주식을 샀다는 의미고요. 주가가 만약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아주 강력한 지지선, 즉 바닥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 즉 강력한 펀더멘털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단기 조정 리스크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종합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최종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의 주가 하락은 위기가 아니라 건강한 조정이다. 즉,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피로감을 해소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공포에 팔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봐야 한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하는 눌림목 매수 전략은 구체적으로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일단은 하락세가 멈출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는 관망입니다. 둘째, 11만 8천원에서 12만 2천원 사이에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지 지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간에서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누어서 분할로 접근하는 겁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가격대 제가 다시 한번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구간은 11만 8천원에서 12만 2천원 사이, 목표 주가는 이전 고점 부근인 15만 5천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손절 라인은 11만 3천원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그 균형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을 견뎌낼 수 있는 차분한 인내심과 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